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7월 첫날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에 차량 번호판 앞에 숫자가 네. 세 자리인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부터 차량 번호판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이 된다는 거죠? 네, 위변조 방지와 야간 식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네. 하는데요. 번호판 왼쪽에 청색 태극 문양과 또 대한민국 영문 앞자리 KOR이 디자인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하죠. 특히 이제 홀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네. 빛이나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가용과 승용차 렌터카가 우선 대상이라고 하죠. 네, 신규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기존 번호판 소유자분도 변경 가능하고요. 네. 8자리 번호판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그 번호 그대로 교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대로, 네. 무등록 차량이나 이제 일명 대포차, 네. 이 번호판 위변조 차량들 막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사 필름. 네. 야간에 운전하면서 아무래도 교통사고 예방에도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뭐 우선은 안전운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는 좀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갔는데 비가 계속 오는지 아니면 좀 더워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덧 7월 첫날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30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한낮의 대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흐리겠지만 자외선은 강하겠는데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5도, 아산과 세종 26도, 대전 26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장막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뭐 전국 대부분이 장맛비가 이제 소강 상태에 네. 들어갔습니다. 분명 장맛비가 왔어요. 네. 근데 소형 태풍이 확 지나간 것처럼 이 건물 잠기고 또 가로수가 쓰러져서 피해 입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국지성 호우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고 하고요. 네. 우리 지역 역시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정전이 일어난 곳도 많다고 합니다. 야,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으시죠? 예, 괜찮다는 걸로 네. 받아들이고 이렇게 괜찮냐고 묻다 보면 이게 안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서로 좀 안부 좀 여쭙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7월 첫날 우리 동네 기상통신 여러분들의 안부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시겠어요. 많이. 자,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똑주비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늘 하던 대로 예. 우리 이제 사진 사연 주제에 대한 얘기. 어떻게 동네 기상통신 좀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그냥 옷도 안 들러붙고 시원하고 좋기는 하더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서산홍성 뭐 비 피해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우스 잠겼어요. 또 앞 마당이 웅덩이가 됐네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 동네도 그 비를 뚫고 이사하는 댁들이 많더라고. 아이고 보면서도 걱정스럽다 싶었는데 글쎄 우리가 위안 삼는 말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부자 된다, 잘 산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제 그 비 뚫고 이사한 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야,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부자가 된다고 또 이사 가고 싶다 하니까 가려고요? 다음번에 이사할 때는 비 오는 날로 한번 장마철에 네, 장막 제대로 오는 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주부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뭐 내일부터는 다시 날이 뜨거워진다. 앞서 뭐 기상캐스터가 예보를 전해주던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좀 복다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판이 다른 품격, 뜨끈한 요리 맛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만히 있어보자. 날은 점점 더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것만 내내 들이킬 수는 없고
몸에 좀 기운 차릴 수 있게 그렇지 이열치열 뜨끈한 걸 좀 먹어보자. 뜨끈한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나? 뜨끈한 돌판 요리 어떠세요? 철판 요리도 드셔보세요. 판이 다른 요리의 색다른 맛 대 맛. 올여름 버킷리스트 속으로 족주부 큐. 늘 활력이 넘치는 거리 대전 둔산동의 한 퓨전 음식점인데요. 입소문만큼이나 젊은 청춘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 바로 닭 한 마리가 풍덩 빠져 있다는 이 요리. 치킨의 신세계를 보여주는 맛이라고 하는데요. 미소를 절로 부릅니다. 그나저나 지글지글 끓는 걸 한 입에 아이고 입천장 다 베이겠어요. 리조또가 돌판에 나오니까 평소에 보는 거랑 비주얼이 달라가지고 좀 신기하네요. 그 모습에 한번 반했고 네. 그 맛은 어때? 네, 그 맛도 지금 이렇게 치킨도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신기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제가 리조또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몸 고향으로 딱 닭 챙겨 먹는 것처럼 이게 같이 먹는 게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더위를 달래줄 버킷리스트 첫 번째 닭 한 마리 크림 리조또입니다. 먼저 크림 리조또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판이 달인 크림 리조또를 위해 등장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뜨끈한 돌판. 아니 이 오븐 안에서 음식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돌판이 나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뜨거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뜨거운 돌판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이제 손님들이 오랫동안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200도 이상에서 뜨겁게 달궈진 돌판에 리조또를 올리고 때 맞춰 완성된 구릿빛 닭 한 마리가 살포시 올라가면 판이 다른 뜨끈한 맛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눈부터 사로잡는 맛 버킷리스트에 올라갈 만하죠? 지금도 그냥 옆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먹어야지 이 음식의 제맛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게 돌판의 바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올라온 열기를 오븐 달기 눌러주니 겉바속촉의 진수. 뜨거우니까 더 맛있잖아. 오븐에 구운 닭이라 기름기는 쏙 빠져서 담백하고 씹는 맛이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딱이에요. 치킨은 자고로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 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돌판은 열을 오랫동안 보존해주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거 씻기는 씻는 거예요? 나중에 식어야 나중에. 그리고 잊고 있었던 리조또. 돌판에 노릿노릿하게 눌어붙어 맛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치즈와 크림까지 더해져서 극강의 고소함을 자랑합니다. 판이 다른 맛이죠. 여기 마늘종도 들어가고 청양고추도 넣어서 아주 개운하니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르신들 하면 아이고 난 리조또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매력 있는 거는요 팍팍 긁어서 오도독 씹어 먹는 누룽지. 이게 또 별미입니다. 별미예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니 맛있게 만들어내놓고 먹지 말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네, 그것도 뜨거운 맛이에요? 뜨거운 맛이죠.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하나는 곱창이요, 또 다른 하나는 차돌박인데요. 불만 머금은 요 녀석들은 장차 로제 파스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돌판 위에서 말이죠. 캬, 요 지글지글 소리부터 입맛을 돋우는데요. 각자 메인격인 이 세 가지 요리가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얘긴데 과연 어떤 맛일까요? 꽃 같네요. 꽃 같아. 이 셋이 어울려요? 네, 어울리죠. 드셔보시면 압니다. 우와 네. 흔하게 먹을 수 있는 한식 재료로 흔하지 않은 맛을 만들어내는 현장. 젓가락 장단이 춤을 추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너무 뜨거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파스타가 돌판에 나올 거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돌판에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이 곱창이라는 게 파스타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어울려. 네. 그것도 곱창과 파스타가. 네네. 야, 너무 많이 보태는 거 아니에요? 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 맛이 정말 궁금하게 만드네요. 네. 돌판에 담긴 모양새가 독특한데요. 맛 검증 들어갑니다.
바글바글 끓고 있는 이 모양은 우리 청국장 된장찌개 끓일 때의 그 뚝배기에 담겨 있는 거와 다름없고요. 어쩌면 용암이 펑펑 튀는 것 마냥 속까지 뜨거워 보이잖아. 젓가락을 댈 수가 있겠어요? 뜨끈할 때 드셔보세요. 뜨거울 때,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제 얼굴이 말을 다 했네요. 먼저 계란 노른자와 치즈 곱창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고요. 파스타 면발부터 확인 들어가 보는데요. 이거 미더떡처럼 걱정되잖아요. 이거는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니까 호호 요란하게 불 수도 없고. 이게 말이죠. 매콤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 파스타도 파스타지만 야 곱창 안에서 뜨거운 게 울퉁울퉁 나오는데 어머 이래가지고 곱창하고 파스타랑 어울린다. 안 드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드신 분들은 없으세요. 정말 그렇게 되겠다. 네. 이 맛 보고 나면 야 무슨 이런 맛이 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곱창이야 늘상 돌판에 구워봤지만 파스타랑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뜨거워서 더 좋아. 자자, 판이 다른 요리의 품격, 이번에는 대전 광평동으로 갑니다. 요즘 이 집만의 핫한 요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판 되시겠습니다. 세 가지가 너무 완벽하게 조화로워가지고 내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안 났던 힘이 그냥 저절로 납니다. 철판 위에서 이 싱싱한 재료들이 불타오르는 거 이렇게 활활 움직이는 것도 보고 불타오르는 걸 보니까 저의 열정도 똑같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철판에 뭘 볶길래 열정까지 불탈까요? 아니 어쩌면 드시는 모습도 드시는 모습이지만 하나같이 맛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 저희는 철판 삼합 볶음 요리예요. 철판에다가 삼합이요? 네. 삼합계의 신동입니다. 활전복에 낙지, 소고기 정말 재료만 봐도 맛이 느껴지는데요. 잘 달궈진 철판에 채소 올리고 낙지에 소고기, 전복까지 세팅을 하면 이제 열정이 불타오를 순간입니다. 싱싱한 재료에 반하게 되는 이 맛. 철판 요리라고 한다면 푸짐한 거 거기에도 반하는데 이건 뭐 낙지, 소고기, 전복이라고 한다면 보양식 중에 보양식이니까 이렇게 더운 날 두 마리 필요 없는 보양식이죠. 그렇지 않아도 허던 참이에요.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아이고 무거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맛을 좀 볼게요. 참 한이 다른 맛 철판 요리. 먼저 소고기에 낙지, 전복을 올리고 그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봤는데요. 분명히 한보따리를 같이 넣었잖아요. 근데 그 요들요들한 낙지 씹히지? 쫀득한 전복 씹히죠? 거기다가 쌈을 싼 거 마냥 소고기가 감싸주는데 맛있어. 철판이 아무래도 일반 냄비보다는 조리할 때 열을 골고루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제 겉부터 속까지 골고루 식재료를 잘 익혀주고요. 그래서 식재료 본연의 식감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세요. 재료 신선하죠. 또 들어가는 양 푸짐하죠. 가장 좋은 건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없다는 거. 맛은 물론 가성비까지 진정한 삼합입니다. 판이 다른 품격 맞네요. 사장님 정말 잘 먹었어요. 젓가락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지지를 않네. 어머 세상에. 그런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활용 점정 하셔야죠. 설마 그거? 네, 맞아요. 바로 볶음밥입니다. 볶아주세요. 우리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 삼겹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삼합 철판 요리는 볶음밥이 자연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입니다. 이 소리에 이 비주얼, 게임 아웃입니다.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참 묘한 게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데도 맛이 살아있더라고요. 밥 대신에 우동을 넣어도 별미고요. 정말 마무리까지 제대로 했어요. 몸보신 잘하고 가요. 더운 날 기력 떨어지시면 삼합 철판으로 또 몸보신하러 오세요. 그러면요 또 오금 말고요 생각날 맛이라니까. 야 들어갈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 숨만 쉬어도 뜨거운 김이 푹푹 나오는 이 여름. 조금 더 시원한 건 없을까 찾고 계시다고요?
뜨거운 매력을 내뿜는 판이 다른 요리가 올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달궈지고 있습니다. 철판 대 돌판. 뭐 고민할 게 있겠어요? 뜨거운 맛의 진수.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철판 대 돌판, 뭐 이 판 저 판 그냥 그 판인데 네. 고르자면 고르자면 저는 좀 승질이 급해갖고 오. 좀 오래 걸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철판이 좀 빨리 달궈지고 아. 빨리 익어서 철판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 돌판은 그 왜 돌 위에 살짝 누른다 그러잖아요. 네. 요거 때문에 또 돌판을 뺄 수도 없고 뭐 어디다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못 고르겠다는 그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이고 나 돌판 언제 그냥 달아올 때가 기다려라는 분들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 5분 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어요. 5분 안에 그러게.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기다릴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냥 부글부글 끓는 그 자체로 맛을 보이실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 파스타랑 곱창을 누가 생각했겠냐고. 그러게요. 와. 또 리조또에 그냥 닭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가는 거 그 맛을 누가 보셨겠냐고요. 와, 정말 독특하면서도 최고의 궁합이었는데요. 그 전복에 그 낙지에 소고기까지 철판 삼합 요리 정말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다 먹고 싶어요. 이게 아마 보시면서도 아유 거짓말도 많이 못해지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왜 무용담 얘기할 때처럼 네. 아니 전복에다가 소고기에다가 낙지를 한 상에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맛. 아우 벌써 힘이 넘쳐가지고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 네. 아니 뭐 방송을 지금 셋이 하고 있는데 한 명만 목소리가 커지고 두 명은 목소리가 좀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더울 때 아까 이수진 리포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뜨끈한 걸 좀 먹으면 네. 땀이 조금 나긴 합니다만 그게 또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최고의 맛은 이제 누가 사주긴 사주는데 이제 후배가 사주는 요리가 참 맛이 후배가 있는데 사주는 요리. 어떻게 이수진 리포터 눈빛이 왜요? 뭐 그런 말이 있다 띠까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한데. 아니, 저는 네. 이수진 리포터가 재난지원금 조금 남아있다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쓸 생각이. 네. 아유. 이게 몸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저도 후하게 20 쓰겠습니다. 가시죠. 네. 후하게 20 써도 착한 가격이라서 야. 어렵지 않게 네,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대본상에는 네. 안 먹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 이 돌판 대 철판 예, 잘 만나봤는데 뭐 어느 판이든 그 매력이 있는 모습들 만나봤고요. 네. 이제는 뜨끈한 판에서 뜨끈한 퀴즈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침엔 퀴즈입니다. 자,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자, 오늘 아침엔 퀴즈는요. 철판 돌판 요리를 시원하게 쏘겠다고 통 큰 선언을 한 야. 이수진 리포터가 해주겠습니다. 일이 커지네요. 뜨거운 요리를 시원하게 쏜다고. 자, 오늘 아침엔 퀴즈도 아주 뜨끈뜨끈한 문제들로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네, 이탈리아의 대표 요리로 밀가루와 물로 만든 반죽을 소금물에 삶아서 만든 이걸 뭐라고 할까요? 1번 리소또, 2번 그라탱, 3번 파스타. 세 가지 다 맛있어요. 네. 또 매력이 다 달라요. 그럼요. 힌트는 최보람 선생님이 드리죠. 최불암 선생님이. 힌트 잘 들으세요. 네. 오케이. 리조. 예. 왜 그러죠? 딴건 잘 안 되네요. 자꾸 개그맨이 되는 것 같아. 예. 뭔가 박정민 씨 믿고 따라가야겠습니다. 오늘 아주 제대로 된 힌트 보여주셨는데요. 답을 일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답 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파스타였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반죽을 뜻하는 파스타, 물과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드는 이탈리아 국수 요리죠. 피자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 파스타를 집에서 해 먹을 때 너무 양 조절을 실패해서
배 터지도록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터졌어요? 터지진 않았고, 네, 터질 것만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면 양 조절하실 때는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한 500원 동전 크기로 양 조절을 해주시면 얼핏 봤을 땐 좀 양이 그 면을 넣기 전에 네,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도 이게 넉넉한 1인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박창규 리포터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3인분인데. 한 500원짜리 동전 생각하시면 보충된다. 역시 똑주고 네, 그냥 네. 한 방에 똑주고. 그냥 정리해버리네. 네. 그냥 한 주먹 정도 되게 이렇게. 네. 지금 파스타 얘기하셨는데 요즘 뭐 열무국수, 비빔국수, 맞아. 콩국수까지 네. 많이 드시는데 국수 그렇게들 양하시고 근데 국수는 사실 좀 넉넉하게 잡숴야 먹은 것 같다고. 배가 좀 불러야 돼. 그럼. 네. 하여튼 배부른 김에 다음 문제 바로 줘봐요.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 나올까요? 보여주세요. 3, 2, 1. 우리나라 대중가요계 하나로 정형화된 리듬에 강약의 박자를 더해서 구성지고 애상적인 느낌을 주는 이 음악 뭐라고 할까요? 1번 트로트, 2번 발라드, 3번 레게. 힌트는 이 음악을 하시는 형님들. 네. 태진아, 송대관, 네. 서른도, 희은철. 이 형님들이 주로 하고 요즘에 이제 네. 또 젊은 친구들이 대세가 돼서 판이 바뀌었어요. 영웅도 있고 네. 이렇게 뭐 힌트 뭘 더 드려요?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많네요. 네. 자, 어렵지 않게들 고른 이 문제일 텐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트로트가 맞습니다.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대중가요의 한 장르죠. 영어로 빠르게 걷다, 또 빠른 걸음으로 뛰다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독특한 5음계가 특징이고요. 특유의 꺾기 창법을 구사하는 대중가요의 한 장르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깜짝이야. 라떼. 요즘에 라떼라는 또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야 이게 저 트로트가 열풍이 그냥 열풍이 아니고 네. 역대급입니다. 최고 열풍인데 이 덕분에 10대, 20대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이 어울리지 않았던 세대들이 살짝 융화가 되면서 이 팬덤 문화가 이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모들의 팬덤을 챙겨주는 또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이게 트로트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전 국민을 지금 하나로 똘똘 묶어주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트로트를 사랑합니다. 예. 잘 부르세요. 아유 하지 마세요. 예. 아유 연습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잘했어요. 예. 그럼 철판 요리 사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이렇게 배고프지?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뭐 세 번째 문제 넘어가기 전에 뭐 아침이 좋다도 좋아하시지만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전 MBC 라디오도 즐겨 들으시죠. 91.3으로 92.5로 또 이번에 대전 MBC가 보령에다가 93.7. 옥마산 방송 공중국을 또 개국을 했잖아요. 93.7로 대전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 하시면 트로트까지 원도 한도 없이 듣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해주세요. 예, 광고료 오늘 출연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된 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해서 강도가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이게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총 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에서부터 1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가 되면 물론 지금 이 시국에 조심하셔야겠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러면 3단계까지 가려면 너무 3이 제일 이제 어려운 거죠. 네, 3단계까지 가기가 너무 10인이면 가족들도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갑자기 화했던 분위기가 좀 짜네졌습니다. 네. 대전에서도 이 확진자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O냐 X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집합이나 모임,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또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단계 전환을 위해서는 신규 확진자 수 그리고 다양한 위험도 지표, 전문가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이는 사적 공적 모임에 모임, 집합, 행사가 금지되고요. 3단계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와. 지금 1단계인데 여기서 네. 더 이상 진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생활 방역, 위생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 2, 1. 자연 독이나 유해 물질이 들어간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급성 소화기관병으로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장티푸스, 2번 콜레라, 3번 식중독. 정답은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요즘에 네.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집단자가 어울려야 돼요, 앞에. 집단 장티푸스, 집단 콜레라, 집단 식중독. 뭐 판단하시죠? 어울리는 네. 걸로. 네, 오, 집단. 집단. 이거 위험하긴 해, 이거 집단.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요즘 참 먹는 거 조심하셔야 네, 되는데요. 자, 시간 모두 다 썼네요. 자,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식중독이었습니다. 식품의 섭취와 관련해서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이 날이 더워지면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중독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이 날 음식 먹는 거 여름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겐 날 음식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 시기에 뿐만 아니라 오염된 칼, 도마, 이 조리기구 제가 위생적으로 좀 잘 하시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채소나 과일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방기구 청결하게 또 끓이지 않는 정수나 또 요즘에 약수터물 같은 네. 경우에도 잘 체크를 하셔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게 바로 식중독입니다. 그럼요.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발음이 배고파서 마지막으로 되네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꽃 봉우리, 2번 꽃 봉오리. 뭐 활짝 핀 꽃이 아니라 작은 꽃망울이니까 조금 작은 느낌의 어감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꽃봉우리, 꽃봉오리. 뭔가 우리는 좀 크게 느껴지고 오리는 꽥꽥. 꽥꽥. 네. 네, 뭔가 조금 작고 귀여운 느낌이 들죠. 뭔가 작은 느낌 골라주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친한가 봐요. 네. 문제를 보는 순간에는 아마 갸우뚱하신 분들도 그렇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꽃 봉우리냐, 꽃 봉오리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꽃 봉오리 이렇게 씁니다.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아니한 꽃, 또 희망에 가득 차고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세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봉우리는요, 산 봉우리를 말할 때처럼 쓰는 말로 산의 가장 높이 솟은 부분을 뜻합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푸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네. 화면에서 만났던 3가지 요리였어요. 네네네. 본인 개인적으로, 이수진 리포터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떻게 골라? 아니, 그걸 그냥 어떻게 지금 골라? 갑자기 생각. 전 못 골라요. 돌판, 찰판 요거 점심 저녁 나눠서 먹든지 네 이렇게. 네. 아니, 그거 안 골라주면 힘든데. 아이고, 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뜨거운 열정의 요리와 더불어서 퀴즈까지 네. 함께한 이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요. 7월 첫날 우리 동네 기상통신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상황을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진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여러분들 일상 사진들, 주변 사진들 찍으셔서 네. 아니면 찍은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집 반려견, 비 온 이후에 상쾌한 공기 맞으면서 너무 그럼요. 행복해요. 뭐 이런 사진도 좋고요. 네.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원도 영월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영월. 저는 너무 재밌죠. 이 래프팅. 동강의 래프팅과 한반도 지형이 참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 영월하면 또 포도가 또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 영월의 포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마을이 있다고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봐야죠. 그 마을로 갑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
보라빛이 보라빛이어야 되는데 그대 모습은 초록빛처럼 이게 원래 보라빛이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초록빛이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 마을에요 이 여름만 되면은요 아주 이 보라보라 이 퍼플색으로 물든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PD님 여기가 포도마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우리 한 달 정도 더 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온 것 같아요 시기가. 유현 씨, 네. 요즘 많이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막 이거 햇볕도 너무 강하고 오프닝 찍는데 벌써 지쳤어요. 자, 오늘 아직 네. 초록색이지만 요걸로 특별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 초록빛인데 요 포도로 힐링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네. 바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대 모습인 보랏빛처럼 힐링을 느낄 수 있어요. 방랑시인 김 작가의 자취가 살아있는 영월 예밀촌 마을. 직접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은 이 마을의 명물이라는데요. 올해도 예밀촌 마을에서는 탱글탱글 알차게 포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이요. 진짜 여기 딱 왔는데 정말 너무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깨끗한 청정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자랑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우리 마을은 네. 가구 수는 한 50가구 되는데요. 주민들이 9농가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 과일이 일교차가 커서 일교차가 크고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과일 당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대한민국 과일 대전에서 포도 부분에 대상도 먹고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맛있는 포도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골 마을 어떻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와인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 와인이 아주 한창 뜨고 조격 체험도 한창 뜨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과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아세요? 포도요. 맞아요. 사실 근데 포도가 열릴 때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이거 네. 기대하고 왔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희소식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어디로 가보면 될까요, 이장님? 네, 저희 마을에서 아주 핵심 추진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네. 한번 가보실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저를 따라오시죠. 다 왔나 본데요, 이장님? 네, 여기입니다. 여기 가시면 네. 와인을 정말 소개를 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센터장님이 계세요. 저는 포도농사 바빠가지고 이제 밭으로 가야 되니까 한번 가셔서 잘 상담하시고 와인 시음하시고 네. 즐겁게 노시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얼른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찾아간 센터는요. 와, 대박. 야, 여기 완전 분위기가 요즘 말로 하면 분위기 깡패라고 하잖아요. 진짜 완전 좋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마을 자체가요 입구에서부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게 보라보라 그런 느낌이 사실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진짜 아쉬웠는데 일단은 여기는 완전 제 스타일인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요. 저희 마을에서 워낙 포도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 포도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와인을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 기업이에요, 여기는. 마을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공해서 와인 제조까지 직접 한다는 예밀촌 마을. 와인을 소재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까지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그야말로 농업에서 가공업,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마을입니다. 저는 사실 와인이라고 하면은 마셔보기만 했지 이걸 가지고서 체험을 한다 이런 거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보랏빛의 아쉬움을 좀 달래보고자 여기에서 제가 체험을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봐도 되겠습니까? 네, 체험 즐겨보실까요? 이제 지금 4잔이 있으니까는요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애주가로서 저는 요거 가장 강도 높은 거 어떤 건가요? 강도 높은 거는 저희가 드라이인데 이 드라이는 저희가 실한 껍질을 끝까지 숙성시켜서요 약간 끝맛이 쉬면서 약간 떫어요. 그렇지만 믿고 드셔도 되는 게 저희 작년에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받은 와인입니다. 드라이는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선택했을 때 이거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드라이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피디님, 와인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와인을 잡는 방법이 중요해요. 요렇게 잡아야 돼요. 아세요? 맞죠? 네. 자, 잡고 올라간다. 와인잔이 이렇게 작아. 선생님 다음에는요, 이렇게 막걸리 사발 같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음미한다. 어떻게? 코로.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목 넘김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맥파처럼 그냥 한 번에 넘기면 안 돼요. 먼저 혀끝을 갖는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내 스타일이야. 자, 다음 와인은요, 이거는 보나마나, 스위트? 네, 맞아요. 스위트입니다. 향기부터 달콤하고요. 맛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한데요. 눈을 감고 드시면 안 돼요. 와인은 향기로 한번 먹고 또 눈으로 한번 먹고 그다음에 또 맛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눈으로 이 컬러를 보면서 네, 이렇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대 눈빛에 건배. 두 번째 스위트 와인의 맛은 어떨까요? 야, 이거는 진짜 와인 이름 그대로 굉장히 달달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커플이라든지 연인분들에게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달달해요. 맞나요? 네, 되게 달콤해요. 석회암 토지가 큰 일교차로 고당도가 특징인 예밀포도. 제대로 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무려 5년간 와인 공부를 했답니다. 와인을 시음을 해봤다면은 이제 와인을 가지고서 힐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와인으로 즐기는 두 번째 체험, 다음 체험은 어떤 건가요? 네, 힐링 와인 조격입니다. 두 번째 체험은 럭셔리 와인 조격인데요. 사실 이제 발이 워낙 피곤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촬영을 하고 가면은요, 진짜 발 마사지 같은 거 정말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거 한번 마사지 받으러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와인으로 조격을 하는데 이거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조격 자체가 혈액순환이 좋아서 몸에 굉장히 좋은데요. 잘 돼서 또 와인으로 조격을 하면 와인 자체에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지만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와인을 입욕제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가장 많은 거고 또 저희 마을에서 가장 잘 생산이 되는 와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 체험이 있을까 하다가 그 효과가 좋은 와인 조격을 하게 된 거죠. 와인 조격 바로 한번 즐겨볼게요. 와인 조격 즐기기, 먼저 물 온도를 42도로 맞춰주고요. 거기에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말린 장미꽃잎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예밀 와인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발을 담궈주면 끝! 자,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스타트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20분 정도 이제 조격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조격이 아니라 와인 조격이잖아요. 뭔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은은하게 와인 향이 올라오는 게 뭔가 와인에 취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조격이 일단 좋은 게 여자는 손발이 따뜻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발도 굉장히 따뜻한 게 제가 놀곤놀곤 뭔가 이렇게 낮잠을 한 사람 자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불면증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조격이. 그러니까 와인 조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격 자체가 사람들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는요, 이거 완전 추천해 드릴게요. 저 20분 동안 한숨 자고 일어나도 될까요? 와인 조격과 함께하는 한 잔의 와인 맛, 그야말로 환상적인데요. 더운 여름 일상에 지쳤다면 영월 예밀촌 마을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포도와 함께 와인도 즐기고 거기에 몸을 위한 와인 조격까지, 올여름 힐링이 필요하다면 영월 예밀촌 마을을 추천합니다. 와인, 포도. 이 네. 포도하면 이제 와인하고 또 연계가 되잖아요. 네. 영월 포도로 만든 와인에 그리고 또 그 고급진 와인을 조격 체험을. 네. 근데
이 와인 탁 이거는 막 탁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음미하면서 음미하면서. 릴렉스한데 거기에 이제 조격을 또 와인에 탁 따뜻하고 쭉 열이 올라오고 그냥 시간이 경과되면 네. 자연스럽게 피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시기도 아까운 그 와인을 발에게까지 발도 소중하잖아요. 양보를 하네요. 네네. 이 예밀촌 마을은 마을 전체가 포도로 소득을 내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포도 재배뿐만 아니라 6차 산업이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주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개장식을 못했다고 해요. 네. 좀 시기가 조금 애매한데 마을 분들 똘똘 뭉쳐서 영월에 명소 그리고 명물로 거듭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계속해서 수요 초대석 만나야 되는데 네.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마을 기업 예밀촌을 만났는데 네. 이 7월 첫날 오늘이 사회적 기업의 날이라고 오, 그러는데 네. 사회적 기업 참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네. 다양하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을 직접 모셔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자, 대전 세종 지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연구원의 이원표 우리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 실장님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네. 좋군요. 네. 사회적 기업 얘기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네. 사회적 기업 듣기는 참 많이 듣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대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알기 쉽게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회적 기업은 그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이제 기업 조직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에 이제 도전하면서 이제 영업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좀 시작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97년 이제 IMF 때로 이제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실업으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잖아요. 요때 그 이제 사회적 일자리 같은 이제 요런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요 시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일반 고용 시장에서 쉽게 취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 문제가 많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문제들에 도전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뭐 네. 환경 문제나 또는 뭐 고령화 문제나 또는 뭐 로컬푸드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외면하고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도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자리, 교육, 도시재생까지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좀 필요한 부분에 네.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이 사회적 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대전에 한 67개 정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88개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회적 기업은 이제 대덕구에 있는데요. 이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네, 여기는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제 대덕구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출제해서 만든 이제 협동조합 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만든 IT 기업들도 있고요. 네. 여기는 장애인 일자리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이제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푼다는 이제 의미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유명한 이제 마당 카페를 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요. 여기는 네.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자기의 삼터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고 또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이제 극단입니다. 네. 그리고 공정 여행을 이제 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이제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대전에 꽤 오래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회적 기업이었어라고 이제 낯익은 예, 뭐 말씀하시는데 좀 카피를 좀 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그 예비군은 있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뭐예요?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으려면 좀 약간 이제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오랫동안 활동했던 기업들이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창업을 이제 육성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예비 사회적 기업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인증 요건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갖추고 있으면 네. 나머지 인증 요건을 이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대전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지정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중앙 부처에서 그 부처의 목적에 의해서 지정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2년 동안 사회적 기업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받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증을 이제 받도록 이제 준비하는 이제 네.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니까 네.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네. 지원받는 게 이제 한 두세 항목 빼고는 다 똑같이 지원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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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제 그 최저임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네. 또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이제 인센티브를 더 부여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나머지는 이제 기업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전문 인력 지원은 좀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예. 일정 자격 요건을 가진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하면 최대 25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이제 급여의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네네. 지원 연차별로 약간씩 이제 줄어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업개발비라는 이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네네. 이건 사회적 기업은 이제 1억 원 내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내에서 매년 이제 그 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상품을 이제 유통하고 홍보하는데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경영 컨설팅이나 뭐 세제 지원이나 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뭐 공공구매 지원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해주셨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자활기업들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머리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업 말고 네.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도 이제 뭐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 분들 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 모두 다 통칭해서 사회적 경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네, 그 약간씩 특징이 다르기는 하는데요. 뭐 본질적으로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다 이제 똑같은 거 이제 같고요. 뭐 약간 특징들 설명해 드리면 자활기업은 사실 사회적 기업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래됐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IMF 때 그 실업 극복을 위해서 등장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탈빈골, 탈수급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각 구별로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그 지역의 이제 수급자분들이 이제 탈수급을 위해서 이제 거기서 직업 훈련도 받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곳이고 네.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이제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네네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보다 좀 그 지역성하고 공동체성을 좀 더 이제 우선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요.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또는 공동체나 뭐 마을 주민들이 함께 그 지역에 더 좋은 서비스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동시에 받는 경우들이 이제 뭐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동조합은 이런 인증 제도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유롭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정부 지원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소비자나 또는 판매자나 이제 노동자들이 스스로 출자해서 회사를 만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회사를 만드는 거여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 뭐 주식회사하고 같이 어떤 법인을 이렇게 기업을 창업하는 제도로 이렇게 도입이 되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적 경제 유형은 정부에서 창업한 기업을 인증해 주는 제도고, 요거는 회사를 창업하는 형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설립할 때 주식회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고 이제 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인증받는 사례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듣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네.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 같다 그런 존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기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렇죠. 추세잖아요. 네네. 그럼 이럴 때 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성장을 많이 하면 그 사회에 미치는 이제 요인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경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거죠.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요인 때문에 이제 갈등이 유발되고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게 뭐 일례로 보면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는 이제 교육이나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많고 네. 어떤 지역에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이건 시장에서 잘 해결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구매력 있는 이제 소비자 곁에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고요. 고용 시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적은 사람을 이제 고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고용하기 좀 어려운 계층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개별 기업 하나하나로는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게 비용 부담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나한테도 다시 또 피해가 예, 돌아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 함께 이제 해결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것 같고 이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뭔가 경쟁만 쭉 이제 하기보다는 경쟁에서 뭔가 이제 도태된 지역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을 이제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함으로써 시장에서 협력을 끌어내는 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네네. 그리고 더 이제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회적 기업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좀 소외 지역의 사회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고 또 고용 취약계층을 이제 고용하면서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협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더 장기적으로 더 좋다. 이제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방송 보시면서 네. 그전에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 사회적 기업 좀 설립하고 싶다는 분들 계실 네. 텐데 다 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절차 복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제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인증 제도예요. 그래서 인증 요건들이 있는데 이제 우선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계셔야겠죠. 예.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이제 적합한 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바로 인증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창업 지원 제도를 이제 이용해 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소설벤처 경연대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7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 아이디어를 경연하는 이런 이제 대회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이제 창업 지원을 이렇게 그 지원금을 주면서 뭐 멘토링이나 교육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 창업하고 이제 인증받는 것들을 이제 돕는 이제 제도입니다. 이게 모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그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좀 한 2, 3년 동안 준비해서 인증을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창업 지원 제도나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는 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충분히 이제 자격을 갖췄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인증 신청은 이제 수시로 받고 있는데
다만 심사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사회적 기업 인증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시간이 길었으면 좀 궁금한 점도 네. 많고 한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소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 도전하는 일에 그 소명 의식을 갖는다면 네. 어떤 일이든 다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사회적경제연구원 이원표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볼까요? 날씨를 알아봐야 네. 되는데 사회적 기업의 고민이 제가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요. 싶어가지고. 자, 오늘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7월의 첫날인 오늘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30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흐리겠지만 자외선은 강하겠는데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6도, 공주 27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내일부터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네. 가족 여러분들 늘상 요맘때 제가 한번 요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네. 예. 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7월 첫날 우리 동네 기상통신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089번님, 저희 집 옆 산과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비 온 뒤에 싱그러운 이 가득한 우리 아파트 정원 멋지지 않나? 근사하네요. 숲세권에 사시는군요. 네. 이야, 좋네. 이야.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2723번님, 어제 그제 종일 비가 시원하게 내리더니 오늘 아침 이렇게 깨끗한 하늘이 멀리 산생선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까지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그렇게요. 와. 이렇게 쭉 흘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와. 비 온 뒤에 상쾌함. 0587, 대구에서 손자 녀석이 외갓집 안부 궁금한가 봅니다. 텃밭에 물이 고인 정도지만 다행히 이상무. 이상무.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히 이상무. 7471번님, 관조동은 약간 흐리면서 해가 보이려고 합니다. 화초도 강압성 할 수 있게 내놓고 있는데 날씨가 오늘은 오락가락할 듯합니다. 그러게요. 오늘 날씨는 이제 비 온 뒤 개미인데 네. 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204번님, 비 온 다음 날 하늘은 마치 수채화 그림 같은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논산 날씨 너무 좋아요. 흥얼거리면서 오늘의 미션을 위해 논산 날씨 카메라에 담아옵니다. 와. 야, 너무 좋다. 네. 좋아도 너무 좋네요. 네. 3336번님, 여기는 서울입니다. 어머. 하늘은 흐리지만 깨끗한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모두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서울도 네. 푸르름이 가득하군요. 아유, 좋네요. 5426번님, 여기 법동이에요. 개족산 꼭대기에는 산 안개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등산을 부르는 절경이네요. 네. 비 온 후라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했죠. 네. 5200번님, 장마 덕분에 주변이 세수를 마친 듯 깔끔해졌습니다. 코로나19도 덩달아 휩쓸려 내려갔더라면 오죽 좋았을까요? 뭐 큰 피해가 없었다면 네. 이렇게 비가 내리는 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또 오늘도 근사한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효와 예의 고장 예산, 그곳에 가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예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추억과 향수가 담겨있는 시장 골목을 둘러보고 예당호의 명물 느린 호수길과 출렁다리까지 날따라 와유에서 만나봅니다.
지하철 타고 숨은 그림 찾기. 내일은 중구청역을 찾아갑니다. 옛 충남도청사와 태미오래가 있는 곳에서 원더심의 매력을 느껴보고 설리단길을 돌며 대전의 어제와 오늘도 만나봅니다. 대전의 숨은 매력, 내일 함께 찾아보시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두가 아주 숨죽여가면서 취해를 네.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네. 바로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돼지에 의해 옮겨지지만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뭐 바이러스와의 전쟁,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유비무환이라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대비하고 준비를 해놓으면 끝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끝내 이기리로 삼국수처럼 말이죠. 네. 자, 내일 아침도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